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이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석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화학과장입니다. 한경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6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4,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800만 원입니다.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1억 5,28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 및 관리 900만 원, 도시계획 업무 지원 200만 원, 도시계획 상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58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348만 원,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200만 원, 경광 및 디자인 사업 2,800만 원, 기본경비 2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건축허가과 세출 예산안은 5,800만 원 감액된 14억 5천만 원입니다. 차량 유지 보수비 400만 원,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6,500만 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내유비 6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대상 증가에 따라 2,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정상 결과에 따라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19만 9천 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3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2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1천만 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5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국비사업비 19억 5천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전 국비사업비 11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800만 75만 원이 증액된 24억 3,900만 원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국비사 확정으로 사업 사무관리비 43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이탁 수업비 594만 1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89만 원,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에서 346조 서재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매각 사업 수입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으로
예탁금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에 350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안중 송담지구 학교용지 매매에 따른 매각 사업 수입 15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15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에서 354쪽 통북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통북지구 배전살로 이설 공사비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라 그해 수입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차율 예산으로 예탁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에 358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화양지구의 배수 연결 공사 부담금 2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억 4,1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2억 3,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양지구의 배수 연결 공사 시설비 25억 원, 예탁금 4억 9,6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5년 제2의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65쪽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입니다. 6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68쪽에서 69쪽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수입은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수입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지출은 시행고 예치금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75쪽 5개 광고 발전기금입니다. 7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78에서 79쪽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따라 총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지출은 불법 광고물 단속 공용차량 구입 및 2024년 결산 반영된 예치금 등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2의 추경 일반 회계 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주택국 추경 세출 예산 보면 뭐 증액된 게 있고 이제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는 37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가 예산이 좀 많아요. 네, 그 주거급여 사업이 주 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도시계획과의 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 그 2억 64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그 감액된 내용이 보니까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1억 5,200,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658만 원, 도시계획 업무 지원에 200, 뭐 이렇게 하여튼 그 100만 원 단위도 있고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은 또한 2,800 돼요. 제일 액수가 큰 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1억 5,200인데 이 부분은 왜 감액 편성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용역이고 지금 가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중에 그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 있어서 기술입돼 있던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판단해서 이제 사업비에 계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제출되거나 제시됐던 민원들이 그 이런 이제 그 용역비를 투입해서까지 이제 뭐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재까지는 이제 그 과업을 통해서 용역비를 투자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성장관리계획 부분 정비에 따른 이제 소요 사업비는 일단 감액을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 뭐 특별하게 이제 특이한 이제 그 변수가 없으면 그럴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아직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과업이 완료된 게 아니다 보니 과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과업의 검토 대상이 됐을 때는 뭐 추가로 좀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보면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기존의 3억 6,500에서 6,500을 감해서 3억으로 편성했어요. 6,500을 감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인허가권은 이제 허가 접수할 때 그 현장 조사하고요. 준공 때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로 해가지고 건수가 주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그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 사업 국비가 있는데 사업 명세서 270페이지고 설명서는 45페이지인데 그 두 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청 접수한 건가요? 한 군데를 더 추가한 건가요? 한 군데는 반영이 돼 있었고요. 예. 요번에 이제 또래모아라고요. 그 어연남로 226번 길에 있는데요. 그 한 건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럼 이게 네네. 그 건축물이 화재 취약시설 보강하고 나면 네네네. 몇 년 동안 이 시설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하다가 내년에 폐업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시작된 거는 그 17년, 18년도에 그 대형 화재가 많이 나면서 그 저희가 21년부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2건이 대상이었는데요. 정리를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요걸 하게 되면 안중에 있는 백병원 2동하고요. 그 엔젤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한 건, 3건이 지금 미결로 남습니다. 근데 규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한번 확인해서 네, 그것도 추가로 한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거나 추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예산이 가장 큰 건데 지금 추경에 거의 20억 가까이 추가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률은 지금 현재 8월 8일 기준으로 해서 59%예요. 예. 국비와 연계다 보니까 그쪽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 가구가 15,000이면 이게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하고 연계돼서 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산출 내역 보면 임차료 지원이 월 17만 8천 원인데 이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돼요? 일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기 이거는 지금 이제 가구별로 좀 틀리게 이제 1인 가구냐 뭐 2인 가구, 3인 가구 수에 따라 예, 좀 다르게 틀리게 지원하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인 금액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하여튼 이게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이 정확히 좀 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국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명시 2월된 게 5억 4천이에요. 24년도. 이게 지급 방식이 우리 국장님이 주택가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후지급 방식이에요. 먼저 본인이 내고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낸 걸 확인해가고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선지급을 같이 해줘요, 그냥? 이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선지급, 후지급
구분 없이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 들어온 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명시 이월이 된 게 이게 매년 명시 이월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사업 집행이 부진해서 명시 이월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이거는 이제 거예요. 당초에는 이게 이제 1년을 지원하는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이제 작년부터 이게 지금 이제 2년으로 늘다 보니까 현재 보면 2년으로 느는 거를 계산해 가지고 그때 명시를 시켰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보면 현재 보면 2년 늘다 보니까 사업 대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는 게 많다 보니까 현재 보면은 이번에도 추경에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좋게 그리고 이 청년의 대상은 무조건 평택에 살고 있으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 무주택자 전체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그리고 기준이 있고요. 현재 보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더 이거 강화돼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자료 보면 집행률이 그나마 연도별로 좀 높아지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2년도에는 3%였다가 23년도에는 뭐 26%, 24년도에는 53.49%.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률이 좀 100%까지 뭐 하려는 게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예, 당부 홍보 말씀드립니다. 강화하고 저기 해서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이제 질의할게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상한액이 있어요? 네, 이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좀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가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좀 확인을 하겠고요. 여기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화양지구 관련돼서 이 지구의 배수 연결 공사 사업은 부담금을 누가 낸 거예요? 납부한 거예요?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받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10이 119억 총 사업비가 119억인데 25년도에 편성한 게 25억이잖아요. 네, 25억은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25억을 세우는 거고요. 세입도 조합과 협의해서 금년 내 25억을 납부하기로 협약을 협의를 아직은 했습니다. 납부를 한 게 아니고요. 아직 아니고요. 예. 그럼 25억. 납부를 받아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재원 자체가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이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받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상황 현재 9월 달이잖아요. 예, 9월에 지금 6억 우선 납부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19억도 연내 납부하기로 조합과 협의했습니다. 그럼 6억 받으면 일단 공사는 시작할 계획이에요? 보상 계획입니다. 보상? 예. 그럼 이게 지금 방류하는 게 우수예요? 아니면 하수? 우수입니다. 하수예요? 우수입니다. 우수예? 그럼 이 우수를 연결해서 도대천이나 방림천이나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에 대한 거를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관을 매설하는 거예요? 네, 암거를 매설하는 겁니다. 박스, 오픈돼 있어요? 박스입니다. 박스로 오픈돼서 아니, 박스로 해서 예. 매설해서? 네, 닫힌 암거. 그럼 상부는 어떻게 사용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 유형 박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2년에 3년하고 2년짜리 오픈된 박스로 연결됩니다. 그냥 그러면 노출돼 있는 네, 거예요. 노출된 겁니다. 상부는 이제 개방. 상부는 사용할 수는 없네. 예, 없습니다. 네. 원래 국어 용지고요. 국어 용지를 이제 확보해서 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세한 계획은 예, 한번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화영지구 배수 연결 공사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현입니다.
아까 뭐 유승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감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감액에 대해서 그 운영회를 항상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데 운영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갖고 뭐 과다하지도 않고 너무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계획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해달라고 항상 하는데 운영회가 보면 운영회에 대해서 도시계획 운영회하고 통합심의 운영회에서도 또 감액이 이제 650만 원, 뭐 34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예산액의 거의 10% 이상 1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는 통합심의위원회나 이거 운영회를 봐도 23년도나 24년도에도 계속 뭐 50% 이상을 넘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 한 뭐 1,3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이 운영회를 어떻게 적절하게 뭐 감액 없이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행감 때나 이 결산 때 위원님께서 이제 운영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개발 경계가 좀 침체되면서 이제 시에 제출되고 있는 이제 위원회 심의 요청 건수 자체가 좀 줄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신청 건수가 전무해서 위원회 자체가 이제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미집행 예산되는 거에 대한 위원회 운영 수당을 좀 이번에 감액 편성하게 된 거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과거에 이제 개최됐던 운영에 이제 운영 횟수나 이런 부분들 이제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할 때 좀 더 그 최근에 운영 사례들 좀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효율적으로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다른데 또 편성돼 갖고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전세 보증금 상한액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걸 상한액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에도 감액이 좀 많이 돼서 이 감액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 가구를 선정하는 거는 국토비 내시기 때문에 그 한정된 게 내려오는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도 편성을 하는 건가요? 애초에 편성할 때? 이거는 그 우리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그 보증금 허그에다가 그 보험을 들으면 그걸 갖다 저희가 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와서 처리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국비 50% 도비 뭐 내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된 대로 하는 거 아닌지 이게 보면은 24년이나 23년도에도 잔액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저희 그 최대 뭐 이번에는 325가구를 책정을 하셨는데 처음 책정할 때 한 540가구 정도 그 대충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갖고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상자를 좀 줄여서 애초에 감액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그 국도비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괄적으로 지금 도에서 이제 그 인구 배분에서 그냥 내려오게 이런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도 아까 그 유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액이 얼마인가 저도 궁금하니까 저한테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죠. 근데 보통 전세지원금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자체 파악해서 예상되는 수요를 보고하지 않나요? 전 작년도 거를 해서 하는데 근데 일단 도에서 그냥 흔들어 버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식으로 안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 우리가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이거는 그런 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신청 들어온 사람 주는 이주다 보니까 좀 조금 현재 그런 거에서 좀 틀리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 사기가 굉장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뭐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교육이나 안내 이런 것들로 철저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2025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렸지만 현재 보면은 우리 운영 경비들 아까 이제 뭐 건축학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위원회 운영선이라든지 전체 운영 경비들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전체적으로 뭐 위원회 개최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경비가 좀 주는 게 지금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운영위원회 경비를 줄이면은 운영위원회 개최 안 해고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심의가? 이게 이제 심의가 이제 신청 들어오면 심의를 개최하는 이런 식으로 개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경기 쪽에서 신청이 전보다는 좀 덜 들어오는 이런 추세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택과 264만 원은 추경 예산 금액은 뭐예요? (264만 원). 주택행정 운영비인데요. 저기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기 그 운영하는 자금을 저기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예산 추가로 선정하게 됐 추경 세우게 됐습니다. 이 원래 운영위원회 예산은 본예산 때 다 편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운영위원회 예산도 뭐 추경 예산으로 분류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이게 이제 그 발전위원회가 이제 올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 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든 위원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태우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하는 상황에서 뭐 꼭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 하고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저기 그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 필요해서 260만 원 지역 추가했다. 경제 활성화. 예예. 운영위원이 몇 분이 구성돼 있어요? 그거는 추가로 저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분? 예예. 운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위원 18분이면은 뭐 그 숫자가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은 현재는 적절하다고 해서 저기 운영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온다면 그 보강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 연 몇 회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죠? 하반기에 2회에 거쳐서 개최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없고. 지금 저기 신설돼 갖고 저기 상반기에 넣었습니다. 상반기에 올해 신설돼 가지고 예, 올해 이제 이촉 할 때 이촉 겸해서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 올해. 네. 그럼 주로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뭐 회의를 주관해서 하실 텐데 주로 뭐 지역경제 활성화면은 뭐 어떤 쪽으로 다
저기 우리 주택이나 건설 쪽 공사하는데 우리 지역 저기 사용이나 저기 권장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물품 구매 쪽으로 해서 홍보하거나 저기 그런 쪽으로 저기 운영하고 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뭐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역 사업자를 좀 많이 이용을 해라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예. 그런 부분하고 이제 뭐 조달청에 등록된 어떤 그 물품, 자재 뭐 등등 해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토탈 다루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저 브레이티 사업지구내 그 아파트 건설 현장, 거기 공동주택 그 건설 현장에 민원 때문에 좀 나갔다 왔는데 요즘에 요즘에도 또 그렇게 그 건설 노조 측에서 어떤 그 오다 문제 그렇죠? 건설 장비 오다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시공사 측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운영위원님들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분들을 한번 간담회 소집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 이제 구성되어 있는 18명을 보면요. 네. 우리 이제 시의원분이 2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협회 이제 우리 이제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이제 기계설비 전기공사협회 회장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제 지역 업체들에서 보면 이제 네미콘사들 그리고 이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현재 뭐 5분 정도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 개최할 때 아마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의견 제시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별도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아마 하반기에 발전회 결제할 때 위원님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 개념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제 말이 틀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토지를 평택시에서 매각을 했어. 토지를 개발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부지 매각을 했어요. 우리 도시개발과님 잘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설사를 공모를 해서 입찰을 했어. 그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는 거는 누구의 목적으로 건립을 하는 거예요? 그 건설사 목적으로 건립합니까?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 평택시 목적으로 하는 행정구역 거죠. 내에 들어오는 공동주택은 어느 거예요? 평택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시 그 안에 입주하시는 분들 평택 시민으로 다 등록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아파트를 신청을 할 때는 새로운 그런 꿈을 안고 새 집 마련, 내 집 마련 여러 가지 꿈을 안고 그 아파트를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공사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주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입주가 2028년 1월 달인데 계속해서 주변에 저런 장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업무 방해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못했을 때 입주가 2029년 1월로 1년이 연장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게 보면 현재 이제 입주 건설사 책임이에요? 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입주 지연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같이 아니 시공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래서 입주 지연이 안 되게끔 저희가 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입주에 문제가 안 되게끔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것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게차가 뭐 한 3톤짜리라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규모가 한 50여 대가 거기 도로를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 많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발생했던 거는 지역 업체들 간의 어떤 이런 거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여가 조금 어려웠던 말씀드립니다. 환경 이제 문제로 해서 국민신문고에다 고발해가지고 국민신문고에서 고발 조치를 평택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행해야 된다고 과태료 매겨야 된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는 뭐 주민들 입주에 문제가 없게끔 가서 보면 시공사 동료해가지고 이제 브레이시티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합니까? PF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PF부에서. PF부는 뭐예요? 특정 법인이잖아요. 평택시에서 특정 법인을 만들어서 그 공사기관 평택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현장들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입주하는 데까지 지원한 문제가 안 되게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큰 문제예요, 평택시가. 예? 진짜 법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그거는 처벌 받아야죠, 마땅히. 네, 위원님 우리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부는 별도로 또 찾아뵙고 말씀 나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별도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 관련해서 우리 지금 지역 업체 건설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본 예산에도 사업이 있지 않나요? 같이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의 사업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제 홍보물하고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는 게 한 800만 원 정도 원래 있었습니다. 이제. 또 주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하는 형식의 네,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시청 내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별도 비용 안 들어가고 다만 제작하는 이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올리는 거는 발전위원회를 지역건설 발전위원회를 올해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내용의 엄연히 다른 거죠? 위원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김승겸 의원님. 예, 네. 예산 세운 거 852만 원은 그 홍보물 제작 이런 건이 그런 거로 이제 해마다 계속 우리가 세웠던 내용이 이게 처음 하시는 거라 그랬죠? 발전위원회는 예, 이번에 발전 하는 처음 예, 이제 그렇습니다. 하반기 2번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해서 총 2번에서 3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여기에 주택행정에서 발전위원회 민간 참석 수산에서 260만 원 올리신 건데 본 예산은 852만 원 넣었는데 여기는 홍보물로 예산은 그 당시에 홍보물로 이런 걸로 넣은 예,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평택시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좀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같이 합쳐요.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아마 이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이게 항목이 이용이 분리가 수당하고 돼야 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다 보잖아요. 그렇게 좀 내년에 할 때는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손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회 인원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18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저기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고 저기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는 18명인데 그럼 여기에 11명으로 돼 있는 예, 것은 예, 일반 예, 예, 민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남영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국장님이 좀 나서셔가지고 그 PFV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좀 해주시고 그 건설 뭐 소장님이 이제 뭐 계실 거예요. 뭐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문제를 처음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평택시에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꼭 챙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기겠습니다. 네. 그 도시개발과의 그 특별하게 가곡지구는 지금 뭐 총 사업비가 1947억인데 현재 뭐 18억
확보해놓고 이거 향후 투자가 1,929억인데 이거 요번에 이제 추경도 일단은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요? 천천히 가면 안 되고요. 이미 네. 많이 좀 지연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은 이제 이 사업비는 1,900억인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이 행정 단계가 끝나서 행정 절차 끝나서 이제 사업이 본격화할 때 공사비라든가 지자물 보상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현재는 행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억 감액하는 것도 지금 이제 현재 기본 설계하고 실시 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용역,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이제 실시 계획을 내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올해 이제 개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개별법에 의한 어떤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을 하다가 지금 광역 교통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조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집행이 돼야 광역 교통이 끝나야 나머지 이제 환경이라든가 기본 설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올해 그걸 하려고 12억을 세웠는데 이 앞전에 지금 광역 교통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올해 예산을 반납하고 이 광역교통이 끝나면 차기에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현재 광역교통은 경기도에서 일단 1차 협의는 끝나서 각 부서에 이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정도, 올해 경기도 협의가 다 끝나서 경기도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이제 그 국토부 대광위에 심의를 올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교통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환지 개발이죠. 네, 환지 맞습니다. 개발인데 지금 뭐 면적을 보니까 약 한 18만 평 정도 면적이 돼요. 네. 약 한 뭐 4,300세대 정도가 이제 그 공동주택이 들어올 예측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면적이 거의 농지 아닙니까? 농지? 농지가 꽤 많죠. 뭐 임야도 있겠고 전이나 답이나 뭐 농지가 있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토지에 그런 걸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 농사를 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농사를 지을 거고요. 보상이 완료되더라도 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는 대부분- 유예를 시켜줄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농사를 못 짓게들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뭐 영농모삭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뭐 지작물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못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간 이게 개발이 장기간 갈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끔 어차피 이게 공영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고는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편리를 좀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겸 김승겸 의원님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4페이지 이게 국토부의 매칭이지만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됐던 사업이죠? 원래 이제 발생은 2017년도 18년도에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랑요 밀양 세종병원 때문에 발생이 돼서 저희 시에서 추진한 건 2021년도부터 22년도부터요? 21년도요. 21년도. 네네네. 지금 몇 건 정도 이게 보강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대상이 32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추진 완료된 건 16건이고요. 16건. 네네네. 그러니까 폐업이 한 11건 했고요. 16건인데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었나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거의 뭐 의료시설이나 뭐 노유아시설 이런 쪽입니다. 예, 그 자료 좀 하나 좀 부탁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대상하고 해서 근데 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저 국토비 매칭이면 4천만 원 좀 넘는 거 가지고 과연 보강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안전 성능이 정말 인증을 받는 건지 지금
의문이 가서 여쭙는 겁니다. 예, 의원님 여기에 이제 대상 자체가요. 그 공사는 거의 그 외장재 그 전에 보면은 드라이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자재를 바꾸는 거랑요. 그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는 큰 대상인데요. 공사는 아니네. 외장하고 예, 스프링클러 거의 근데 외장재는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요. 간이 스프링클러식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사. 타시 이거 균등하게 이 정도 저 지자체도 이 정도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료 하나만 좀 네, 현황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는 52가구가 이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52가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사업도 저 신청이에요. 예, 신청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왔더라면 520만 원 지금 감액할 사유가 없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좀 줄어드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다른 지원 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토비 매칭인데 충분히 감액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취약계층이 이사비 지원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 뭔 이유일까요? 저희가 주거급여도 그렇고 이제 보면 이제 각 주거 이제 우리 읍면동에 현재 보면은 복지 업무를 보기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보면은 읍면동별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신청 들어와서 이제 현재 사업 대상에서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하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많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국토비 매칭이지만은 그 집행률도 높아지고 있고 금액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보증금 이거 반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결국은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것도 있고요. 전에는 이게 보면 이제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전체로 다 풀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많아졌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접수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또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325가구를 예상을 한 거네요, 그죠? 사업비 예, 2억 3천.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제 241 가구고요. 241가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형태나 연령대나 뭐 가구, 아파트나 뭐 이런 거 구분이 돼 있죠? 예, 이게 뭐 이제 보증금 3억 원 이하짜리 3억 원 이하짜리. 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것도 자료 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진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물어보는데 궁금한 사항이 대부분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감액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국비가 많이 내시가 돼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네요. 한 870여만 원 정도 징역에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대비 측량비가 상승돼 가지고 국비가 이제 증액돼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국도비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표하는 부분이에요. 실은 감액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예산 집행을 잘해서 불이행이 발생했거나 그랬으면 정말 칭찬한 일이지만 우리가 맨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다른 곳에 쓰여질 돈을 못 쓰고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와서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평택시 예산이 없어서 감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편성 단계부터 잘못해서 이렇게 후반부에 추경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하게 되면 우리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보면 계속 연속 2월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사업 준공이 됐으니까 더 이상 좀 2월이 불가능한 상태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소요 예산을 일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그 연차별로 이제 과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해년도 필요한 사업비를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이게 준공 시한이 도래해서 더 이상 2월이 안 돼서 이제 삭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이승용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그 이번에 이제 그 재정비 하면서 기존에 결정돼 있는 성장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일부 정비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정비할 때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자 예산에 이제 반영을 검토했던 부분인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우리 본 예산 얼마나 세웠던 거예요, 금액이? 전체 예산은 저희가 26억 정도 되는데 이번 올해 연도에 세운 예산은 한 8억 5천 세웠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 본 예산 세울 때 우리한테 9억 5천 정도 요구를 했다가 1억 정도 좀 삭감이 돼서 네, 8억 네, 5천으로 세운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 1회 추경 때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일회 추경도 일부 삭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2억 5천 정도 삭감이 됐고 2회 추경 때 이번에 이제 1억 5천 삭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연속해서 추경이 그럼 이게 맨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 편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억 원 정도 가량 하는 금액을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가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좀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면 무조건 감액을 했으니까 이분 뭐 예산이 잘 절감돼서 이분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가 우리가 본 예산 곧 있으면 이제 본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본 예산 편성할 때 올해만큼은 정말 단연도고 잘 살펴가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거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계획만 잘 짜면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못 하고서 당장 우리 여기 의원님 다 계시지만 조그만 사업 1억짜리도 세우려면 너무 힘들어. 예산이 없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 한번 봐드릴게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가곡지구 한번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가곡지구 같은 거는 과장님 제가 간담회만 3번을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간담회를 3번 했고 최근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고 기타 사업 내용이든지 진행 사항은 내가 질의를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우리 12억 3천이 또 감액이 들어온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때는 올해 재해교통 환경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12억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올 12월 달에도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주셨어요.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을. 맞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국가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 소액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좀 잘 좀 진행해 주고 그거에 따른 우리 추진 계획을 허하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담아야 된다는 거.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2월 사업이라든지 감액 본선 세울 때 그 늘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제 그 지적받는 내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제 올해 본예산 세울 건데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진행 사항은 뭐 예산 편성은 뭐 실은 감액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 감액할 내용도 실은 많지 않아요.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간단한 문제야. 우리 실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통합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 사업 명세점 268쪽에 있는데 전 도시계획위원회만 얘기를 할게요. 집행률이 50%가 넘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3년 동안. 그래도 매번 똑같이 집행을 올리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3, 4년간 똑같은 집행률이 보였는데 금액은 똑같이 올라서 집행은 반밖에 못했다. 이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맨 처음에 잘 못했다는 거죠. 이걸 왜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연속해서 삭감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또 뭐 많아요. 뭐 저소득 전세 보증 반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문제들을 좀 잘 좀 주시고 우리 주택행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잘 세워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지역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 위원회에 가서 되게 만족도를 표하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내년 편성 과정에서 올해 이전 처음 시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서 이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화를 분명히 좀 잘 깨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이게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위원회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아마 좀 우리 지역 업체들, 지역 건설업체들 수주에 대한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지역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발전위원회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이거 세우겠습니다.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토론을 해야 뭐가 답이 나오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택행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 좀 한번 이 타이틀이 주택행정 운영 이 타이틀을 좀 뭔가 좀 확 와닿게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남영 의원님. 그 주택과 그 주거 급여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국비가 90%, 도시비가 10%, 도비가 7%, 시비가 3% 해서 100%인데 그 이제 국비는 다 입금이 돼 있는 거죠. 국비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327억 5,800만 원.
근데 우리 그 수급자분들이 한 15,000 가구 정도 되는데 이 15,000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예요? 수급자분들 세 혜택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이 대상이 지금 읍면동에서 저기 기초수급 대상 대학에서 뽑기 때문에 네. 거진 100%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100%? 예. 그러면 이게 임차료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임대. 그러니까는 이제 뭐 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예. 임차료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보통 1인 가구 얼마 정도 기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17만 8천 원입니다. 17만 8천 원? 이제 가구 수가 저기 가구당 월 17만 8천 원이 들어갑니다. 매월. 예. 매월. 그러니까 월세 개념으로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월세.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 예. 개념. 내가 이걸 좀 왜 여쭤보냐면은요. 지금 그 세교지구 재개발지구 세교 1구요. 뭐 잔다리라고 그러죠. 잔다리. 예. 거기가 온실 잔다리. 예. 거기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거기가 그 연립주택에 사시던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사셨던 동네거든요. 그 이분들한테 지금 이게 지금 공사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스마트 도시과에서 관리하죠. 재개발은 저기 스마트 도시과에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 도시과에다 문의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스마트 도시과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스마트 도시과하고 좀 별도로 간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만 좀 할게요. 몇 가지 하고 지금 그 우리 특별회계에서 제시된 것 중에 그 서재 관련된 거는 지금 평생 그 학습센터를 앱해서 거기서 매각을 해갖고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올 올해는 안 들어오는 거라 그거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계약금이 올해 들어오긴 그러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했는데 하여튼 그렇다.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그 송담 고등학교를 판매하는 거에 대한 대금을 올해 계약금을 보내겠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럼 거기 교육 청소년과에서는 예산 편성했어요? 예.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예. 그럼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이쪽에 저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만 간단하게 두 가지. 지금 우리 기금 중에 이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변경인데 이 공공시설은 그 공공기여 받는 부분을 여기다 일정하게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 공적인 어떤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들을 만들어내는데 기금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토개발법에 따른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하고 저희 사전협상 이제 운영에 따른 이제 공공기여금이 이제 시에 납부될 때 그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그 수입이 4,487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수입 내역은 뭐예요? 요 수입 내역은 이제 그 시청 서문 앞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YMCA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성세병원에서 이제 노인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기존에 이제 도시시설자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병원으로 운영됐던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어린이 병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병원으로 이제 어린이 병원이 들어오려면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되고 이제 일반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용지가 변경돼야 어린이 병원 입진이 가능해서 사회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이제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 감정 평가를 해서 공공기여금으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사례예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이제 기금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첫 사례는 아닙니다. 네. 지금 나머지는 시금고로 예치한 통합재정화 기금에 예탁한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통합재정화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율은 알고 계세요? 제가 이자율은 정확히 어쨌든 우리 예탁을 하니까 예. 어쨌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이자율은 알고 계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25년도 말 예정된 조정액이 4억 4,400이에요. 그래서 뭐 저번에 행감 조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뭐 도시계획과장만님만이 아니라 그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만들어내는데 좀 적극적으로 분발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5개 광고물인데 이 트럭을 왜 전기차가 아니라 LPG로 구입하려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게 지금 이제 광고물 그 특성상 더블 캡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네. 뒤에.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전기차는 안 나온다고. 더블 그래서- 캡은 전기차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LPG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